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록스의 24년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1빌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18.5%, 전년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3.6%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헤이디드로 인해서 마진이 60에서 40%까지 떨어졌는데 마진율은 61.3%까지 회복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게 마진 회복일까요? 아니면 헤이디드 매출 비중이 줄었기 때문일까요? 네, 헤이디드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죠. 또한 어떻게 보면 연간 3.6% 성장했다는 것은 사실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본다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했다는 것은 사실상 침체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헤이디드의 추락이었죠. 헤이디드가 239밀리언에서 198밀리언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죠. 그나마 크록스가 833에서 914까지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죠. 특히나 걱정되는 것은 홀세일 매출인데요. 홀세일 매출이 555에서 555 그리고 549밀리언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DTC 그러니까 개인들 소비자들에게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크록스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지역을 구분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력했는데요. 475에서 686까지 여전히 미국의 매출이 상당히 좋음을 알 수 있고요. 반면 해외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매출이 확실히 줄어든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노스 아메리카는 3% 성장했고 해외는 22% 성장했는데 헤이디드는 마이너스 17%, 헤이디드는 마이너스 24% 하락했다는 것이죠. 결국 헤이디드 매출 하락이 크록스의 전체적인 매출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크록스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의 티몰 여름 페스티벌 런칭에서 패션 브랜드 중에서 1등을 거둘 만큼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헤이디드는 브랜드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 매장을 30개로 증가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 13개를 오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헤이디드 처음에 어땠습니까? 네, 무리한 물량 밀어내기로 인수합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은 물량들을 인터넷에서 싸게 판매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년이 흐른 거죠. 이렇게 2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리밸런싱에 실패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산 같은 경우는 4.8에서 4.7빌리언, 부채는 3.2에서 3.1빌리언 감소했고요. 부채 비율은 200%에서 185%까지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합병으로 엄청나게 올랐던 부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마진율을 가진 크록스가 있기 때문이죠. 장기부채는 2.7빌리언에서 불과 1년 만에 1.9, 1.6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1.5빌리언이 됐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정말 크록스가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다. 자, 그래서 24년 말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소한다면은 24년 4분기에는 152%가 되기 때문에 레버리징 1.5배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을 해줄 수 있겠죠. 자, 현금 흐름을 보면 아주 훌륭하죠. 401밀리언의 현금 흐름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자사주 구매를 하고 있다. 자, 지금 보면 빚을 갚는 것과 빚을 내는 것을 합쳐보면 약 150밀리언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자사주 구매가 약 175밀리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빚을 갚는 것과 자사주 구매 거의 동등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채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자, PSR과 PER을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PSR 같은 경우는 1.8입니다. 1.8이면 마진율 20에서 30% 되는 회사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 자, PER 같은 경우도 8.9가 됐습니다. 국내 주식이죠. 자, 이렇게 크록스가 저평가돼 버린 이유는 결국 헤이디드 때문이다. 그냥 크록스를 두고 주주 환원을 과거처럼 했었다면 최소한 4에서 5 이 정도에서는 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ROA는 19%, 그 다음에 ROE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55%가 되는데요.
여전히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회사다. 이 수익률의 대부분을 주주 환원에 돌릴 수 있다면 연간 20% 주가 상승 혹은 배당을 준다면 토탈 리턴이 20%가 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ROA가 19%나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주식인 거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헤이듀드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EPS 같은 경우도 2달러대에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다. 저번 Q1 같은 경우는 헤이듀드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부터는 마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프로모션 시즌이 끝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크록스도 마찬가지죠. 58%까지 떨어졌던 마진율이 최근에 64%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제값 주고 판매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는 70밀리언에서 계속해서 감소했죠. 그래서 이번에 59밀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려면은 이런 주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간의 비중은 93%에서 94%, 1% 회복했고요. 내부자의 비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 실적의 문제점은 연간 가이던스에 있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23년 가이던스가 4.1빌리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4년 가이던스도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크록스가 연간 3에서 4%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만큼 헤이듀드가 엄청나게 하락할 거라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전혀 올리지 못한 게 문제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매출 어떻습니까? 999밀리언을 제시했는데요. 보통의 크록스가 2분기 때 피크를 찍고 3분기 때 살짝 내려오는, 2분기 때 피크를 찍고 3분기 때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분기 때 1.1빌리언인데 자, 990밀리언이면 상당히 하락폭이 크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3분기 때 좀 더 올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가 최고 매출을 달성했지만 3.6%밖에 성장 안 했는데 오히려 똑같은 패턴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 성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록스 성장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샌달 분야는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매출이 성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집입 분야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AOV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중국과 호주 몇 년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호주가 계속해서 트리플 매출,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과 독일도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유럽 매출은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쪽 특히나 러시아 매출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든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섹션 구분을 더 이상 안 하거든요. 어찌됐건 유럽도 잘 사는 국가 중심으로 크록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 헤이듀드 홀세일 분야. 홀세일 분야는 하반기도 나아지긴 어렵다 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175밀리언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고요. 아직 700밀리언의 자사주 매입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자, 가이던스는 0.5% 상승했다 라고 제시했는데 이것은 크록스 해외 매출 상승에 기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회사는 크록스가 10에서 15%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봤는데 3에서 5%밖에 성장하지 못했고요. 자, 헤이듀드가 20에서 30% 성장해서 크록스 가치를 만들겠다라는 게 장기적인 크록스의 26년도에 5빌리언을 만드는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크록스도 성장이 더디고 헤이듀드가 성장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헤이듀드는 4분기부터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벤토리가 싹 비어지고 홀세일 판매자들이 4분기 때 대량 주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인도 또한 크록스가 정복해야 될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인도도 지금 10만 달러 이상 크록스를 살 수 있는 인구가 17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부자들이 많지만 인도도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의 1만큼 부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크록스가 진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인디아다. 하지만 사장은 지금 헤이듀드 퍼포먼스가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장을 늘리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이런 전략으로 헤이듀드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일인 거죠.
네, 이번 분기 가이던스를 비트하긴 했지만 여전히 24년 예상 실적이 굉장히 낮죠. 크룩스 북미 성장이 4에서 6%면은 사실상 물가 상승률 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크룩스 해외 매출, 유럽, 중국, 호주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워낙 규모가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긴 어렵다. 자, 헤이디도 저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별반 2년 동안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백약이 무효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는 전 사장을 다시 불러서 헤이디드 사장을 맡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헤이디드는 현재 직영 매장을 확대해서 인지도, 신제품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전략에서 크게 변한 게 없죠. 헤이디드가 4분기부터 매출이 오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홀세일 사업자의 인벤토리,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효과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크룩스를 보면서 이제는 성장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가치주로서 좀 인정받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주도 연간 약 10에서 15% 성장하고요. 배당을 늘려주고 있고 ROE를 강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크룩스가 약간 전체적인 성장률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룩스도 배당을 주고 가치주로 전환되는 그런 분기점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헤이디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크룩스가 중국과 호주, 유럽 이런 쪽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에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